최근 100년간 상승한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도. 그리고 이 1도의 영향으로 지구는 심각한 기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이제 빙벽이 무너져 내리고 또 쿵쿵쿵 소리를 내면서 막 빙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또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이대로 가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는 것. 이대로 가면 가까운 미래 코로나 사태보다 더 참담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지구 역사 이래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온도가 올랐던 시기는 없었어요. 변화율로 보면 지금은 거의 지구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경험해보는 시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도 예측이 정확하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보내는 이상 신호.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미 시작된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후 위기가 생존의 문제가 되고 일상의 언어가 된 지금, 인류는 다시 생존을 위한 에너지 혁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기후 재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극한 기상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캐나다 등 북미에서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이미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서유럽에서는 200년 만의 폭우로 200명에 가까운 이들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극한 기상현상들을 기후변화를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구기온 상승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현상이란 것인데요.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북극과 남극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양 끝, 극지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네,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측면에서 우리 극지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극과 남극. 극지는 지구의 여러 환경 변화와 인류에 닥칠 위기를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바다의 얼음도 이제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얼었다, 여름에 녹았다를 반복하는데, 지구 온난화가 너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여름철에 북극 해빙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십 년 내로 여름철에는 아마 북극의 해빙이 다 없어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지구 온난화의 증거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남극과 북극에서 일어나는 심상치 않은 변화를 연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극지 전문기관인 극지연구소. 이곳에서는 인류에게 닥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극지 환경을 개발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가 불러올 위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극지방의 연구가 필수인데요. 이에 따라 극지 기후변화 및 온난화는 이 시각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율이 중요하고 변화량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난 150년 동안 1.09도가 상승했다고 그랬는데 1.09도 나누기 150을 해서 그 변화량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지금 변화량을 보면 지금 지구 역사 이래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온도가 올랐던 시기는 없었어요. 극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굉장히 빠른데요. 고위도 지역의 얼음이 녹아 빛을 반사하는 얼음의 면적이 줄어들고 빛 반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빠르게 얼음이 녹고, 이렇게 얼음과 땅이 녹으면서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온난화 가스들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갇혀있던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지구온난화가 가속되어 빙하와 해빙이 녹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남극 세종기지에서는 빙하가 녹는 소리를 듣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는데요. 세종기지 인근에 마리안소만이라는 큰 만 형태의 그 만년빙 지대가 있는데 그 빙벽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천둥 소리 같은 것들도 나고 그리고 유실된 유빙들이 매일같이 기지 앞에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한 20, 30년 전에는 이 마리안소만의 빙벽의 경계가 저희 기지 바로 앞에까지 왔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1.5km 이상 더 뒤로 밀려나서 그 빙하들이 다 사라지고 또 지금은 그 만년빙 속에 있던 땅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눈앞에서 이제 빙벽이 무너져 내리고 또 쿵쿵쿵 소리를 내면서 막 빙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또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이후 25년간 남극에서는 약 3조 톤의 빙하가 녹아내렸고 해수면을 약 8cm나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간다면 2070년에는 해수면이 25cm에서 크게는 100cm까지도 상승할 거라고 하는데요. 해수면이 50cm만 높아져도 인도 뭄바이, 중국 상하이, 베트남 남부 지역과 같은 세계 주요 해안 도시들은 침수로 고통받게 된다고 합니다. 변화율로 보면 지금은 거의 지구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경험해보는 시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도 예측이 정확하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경험을 해봤던 거면 미래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지금 처음으로 저희들도 대해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신박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액션이 필요하죠. 지난 2015년 국제사회는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를 통해 파리 협정을 채택했고 인류 역사 최초로 온도 상승 억제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세계의 움직임이 시작된 건데요. 이 움직임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 말 그대로 에너지원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를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건데요. 에너지 부문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에 이르기 때문에 탄소 중립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에너지의 그 전환과 시스템 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 끝자락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는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최대 도시이자 두바이 왕국의 수도인데요. 이곳에서 세계인의 경제올림픽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는데요. 그래서 이름도 원래대로 두바이 엑스포 2020. 참가국만 192개국. 역대 최대 규모로 내년 3월까지 계속됩니다. And also for it to open very successfully with already over 4 million people that have visited the Expo within the first month and a half. I think that the Expo offers the global population and all these 192 countries, it offers them an opportunity after almost 2 years of being secluded, of closing borders, of cutting transportation links between countries, a moment of being able to come together again, a moment of being able to discuss together how things went wrong, how things could be done better, a moment to truly connect and to allow the world in some sense to say, look, we are back. 이번 2020 두바이 엑스포에서는 탄소 중립이란 전 세계적 선언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건축물을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엑스포 중앙에 위치한 지상 3층 높이의 초대형 인공 가로수와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에너지 나무는
모두 태양 전지판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나무는 18개의 트리가 태양을 따라 움직이며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스스로 공급하죠. They're made from carbon fiber, which is the material usually used to build yachts.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that's strong and light. Because the heads of the energy trees, they move over the course of the day to follow the position of the sun, to capture that extra bit of energy. And to make them work even harder, the solar panels on the energy trees, they're also bifacial, they're two-sided. So not only do we get the energy direct from the sun, but also that energy that misses the energy tree, it hits the floor, it bounces back up, and we catch that energy too. And we need all of that to make this building meet its own needs. 두바이 엑스포 2020은 참가국들이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라는 주제 아래 개별 전시관을 운영하며 미래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이동성, 기회,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소주제로 구역을 나누었는데요. 한국관이 속한 이동성 테마에서는 아이디어와 데이터의 이동 방식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총 192개국 가운데 5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관은 외관에서부터 독특한 구조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데요. 1,500개가 넘는 큐브의 회전은 시시각각 다른 디자인을 표현하며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한국관은 이제 3가지 소주제 중에 모빌리티 존에 위치해 있고요. 규모만으로는 이제 5번째로 큰 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독특한 설계를 통해서 외부에서부터 이제 한국관이 눈에 많이 띄고요. 그리고 한류를 위시하는 우리 한국의 문화와 산업을 알리는 이런 면에서 현지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관의 주제는 스마트 코리아, 한국이 선사하는 무한한 세상인데요. 한국이 인류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력을 선보이는 한국관. 이곳에서 관람객들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들고 다니면서 곳곳에 설치된 QR코드로 한국의 미래 모빌리티와 도시 전경 등을 증강현실, AR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관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한국의 공연을 직접 즐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상에 마련된 마당이라 불리는 공간에서는 한국의 흥과 멋, 풍류를 표현한 퍼포먼스가 매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건축 컨셉이 마당인데 전시를 다 보고 나서 이제 마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자 이런 컨셉이어서 그래서 K-팝과 이제 전통을 결합한 공연을 하루에 8회 내지 9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뭐 서너 번씩 그 공연만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많은 일길이 흐르고 있습니다. 두바이 엑스포 조직위는 참가국별로 집중 홍보 기간인 국가의 날을 지정했는데요. 한국의 날은 내년 1월 16일. 이를 기념해 한국관에서는 다양한 K-팝 공연 무대는 물론 국내 50여 개 기업과 협력해 수소차 등 다양한 혁신 제품을 함께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에서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 매우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제는 지속 가능인데요. 최근 해외 각국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각국의 노하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대표 국가인 독일과는 친환경과 미래 시대를 주제로 전시관을 꾸몄는데요.
And the main focus is this subject of sustainability. It'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us in Germany but for the whole world. And so we want to make people that they think about it, how they should take care of the environment, and this we try to do with a lot of interactive exhibits. 특히 독일과는 친환경 등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음을 강조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So you have to think about how to produce it, how to transport it, and how to store it. And for all of these parts, we show possibilities how we can do it. In the Future City Lab, we have to take attention that people in future will live more in cities than it is now the case, and what is necessary to make a city worth to live in. And there we show with help of some exhibits how it can work. 관람객에게 NFC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를 제공해 각 전시관마다 다양한 형태의 IT 기술을 선보이는가 하면 노란색 공이 가득한 볼풀, 그네 등 놀이를 접목한 전시 체험으로 아이들도 지루하지 않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I think in every part of this pavilion you have exhibits which are very interesting. When people can do something by their own, this is what they like to do, not only to see pictures or see films, but to do it by themselves. And so we have a name tag which helps you to work with an exhibit, and this is what people they like it, and we think this is the right way to teach and to give information and to entertain.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고 있는 두바이 엑스포 2020. 각 국가별로 고민하는 부분과 해결책은 다르지만 결국엔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 같이 고민하고 행동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두바이 엑스포는 세계인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소통할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nd the last thing that our visitors see here are ideas from all around the world of projects, of products, of ways of seeing and thinking that could lead us to rethink our relationship with the planet, to lead to a sustainable future that will allow us to thrive. 두바이 엑스포 시설의 50%는 태양열과 지열로 생산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작동된다고 합니다. 덕분에 탄소 중립이 실현된 도시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두바이는 2030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25%를 태양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대 청정에너지가 바로 사막의 뜨거운 햇빛이기 때문이죠. 두바이의 빠른 결정과 추진력은 곧바로 메가급 태양광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게 되는데요.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솔라파크. 아랍에미리트 수상의 이름을 딴 이 태양열 공원은 총 5단계로 설계됐으며 7만여 개의 태양광 패널로 구성됐는데요. 2013년 13메가와트 용량의 1단계 발전기가 첫 가동했으며 2021년 현재 두바이에 공급되는 전기의 8%를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 공급하고 있고 2030년 완공 시 두바이 전체 전기의 25%, 약 5,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In Dubai, the target is to have 25% of Dubai energy to be from clean energy resources by the year of 2030, and this target is increased to 75% by the year of 2050. So that's why DEWA has established this Mohammed bin Rashid Solar Park to act on implementing the Dubai Clean Energy Strategy. 이 태양열 공원이 완성되면 매년 650만 톤 이상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중동 국가들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생산국으로 변모하게 될 텐데요. 이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열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깨끗하고 행복한 미래의 삶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The target for Mohammed bin Rashid Solar Park is to achieve 5 gigawatt by 2030. So as of now, we are producing 1,310 megawatt, and there are phases that are under construction, which is the fourth and fifth phase. Definitely, there are upcoming phases that will be contributing to achieve the target, which is the 5 gigawatt by the year of 2030. 이제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데요. 대한민국의 에너지 혁신은 이미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지난 10월 열린 2021 그린 뉴딜 엑스포에서는 수소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이끌고 있는 국내 대표 기업들이 참여,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와 이를 위한 실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그냥 미온적으로 대응하다든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산업 구조라든가 그리고 기술 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세미나와 컨퍼런스 과정을 통해 국내 여러 기업들이 탄소 중립 사회로의 대응 전략과 솔루션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기술 개발 여력이 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벤처기업, 그린 벤처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협력과 상생을 실천하는 국내 한 통신기업은 스타트업과 손잡고 개발한 5G 자율주행차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차에는 자율주차는 물론 5G 관제, 다이나믹 맵, 카포테이먼트 서비스 등이 가능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5G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탑재된 LG 모듈을 통해서 그 5G 통신을 이용해서 주변 교통의 인프라들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 인프라의 조건에 맞게 주행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을 갖췄다는 게 첫 번째고요. 기존의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에는 각자의 이제 차량의 특징에 맞게 센서의 위치가 다 다르고 알고리즘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서 컴퓨터 장치를 여러 개를 써야 되는 한계점이 있었지만 컴퓨팅 모듈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이것 역시도 여러 가지 차에 여러 종류의 차에 손쉽게 적용될 수 있는 패키지 형태의 제품을 갖고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또 다른 전시는 이동형 수소 충전소인 H 무빙 스테이션이었는데요. 25톤 대형 트럭에 수소 압축기, 저장 용기, 수소 냉각기 및 충전기 등 핵심 설비들이 모두 탑재돼 하나의 완벽한 충전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조선업계 1위라 불리는 대기업의 전시관에는 각종 친환경 선박에 관한 정보가 가득했는데요. 수소의 생산부터 운송, 저장, 활용까지 수소 밸류 체인으로 구축되는 수소 사회 생태계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탄소 중립 프로젝트 가동 원년을 맞아 규모와 깊이를 더한 2021 그린 뉴딜 엑스포는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그린 뉴딜 산업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탄소 중립 시장에서 벌어지는 주도권 경쟁은 말 그대로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과 국가들 간의 양보할 수 없는 일대 격전입니다. 여기서 밀린다면 주도권을 지기 위한 제도전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은 기존의 협력 관계나 경쟁 구도를 넘어 전혀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한 기술, 산업, 기반 시설 등을 새롭게 재편하는 한편 수소가 현재의 탄소 에너지를 대체하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수소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소차라든지 버스라든지 트럭 등을 국내 23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액화수소 플랜트를 생산하고 설립하고 액화수소 충전소 등을 포함해 가지고 25년까지 전국 수소 충전소를 600개 이상 만들어냄으로써 완전한 수소 경제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난 7월 운영을 시작한 김해 수소 충전소. 이곳에서는 시간당 50kg, 하루 최대 520kg 충전이 가능한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해 수소 충전소는 충전소 부지 내에서 천연가스를 개질해 수소를 생산하고 충전 장치로 전달해 수소차에 수소를 충전하는 방식인데요. 제도식 수소 충전소는 충전소 자체에서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는 많지만 공급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군데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 김해 충전소가 4번째 제도식 수소 충전소로 구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13시간 운영하고 있는 김해 수소 충전소는 인근 창원, 부산 지역 충전에 따른 불편이 해소돼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52개소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특히 평택과 통영 등지에 모빌리티용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90개소의 액화수소 충전소를 만들어 수소 생산과 도입, 공급, 활용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수소가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사용될 때 가격 혼란이나 그리고 안정적인 가격 유지,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소를 공급하는 건전한 유통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37년간 축적한 천연가스 분야 전문성을 토대로 친환경 기조에 맞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데요. 완전한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탄소 중립 시대로 가기 전에 기존의 에너지, 화석연료를 사용한 탄소 중립의 중간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한 에너지가 바로 LNG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LNG를 추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벙커링 선박을 활용해 공급하는 LNG 벙커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NG 벙커링은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연료를 넣는 것처럼 선박들의 LNG를 공급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친환경 연료인 LNG는 선박용 연료 대비 황산화물과 분진은 100%, 미세먼지는 99%까지 줄일 수 있는데요. 가스공사는 LNG 벙커링 합작회사를 통해 2030년까지 선박용 LNG 136만 톤을 판매하며 매출은 물론 환경까지 지키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LNG 벙커링 사업은 앞으로 향후에 수소가 완전한 에너지, 선박이나 대형차의 완전한 에너지원이 될 때까지는 천연가스를 사용한 LNG의 연료 공급 사업은 아마 수소나 전기가 완전히 충분한 출력을 보장하는 그러한 연료원이 되기 전에는 꼭 선택해야 되는 중간 단계에서 연료 주입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친환경적인 가스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수송용 연료 전환 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최근 국내 교통,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화물차 연료를 LNG로 대체해 육상 환경을 개선하는 LNG 화물차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럭 업계에서는 디젤이 중심이 되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셰일가스가 개발되면서 에너지에 대한 대체 에너지 시장이 좀 많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에너지에 대한 발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나 유럽이나 뭐 일부 다른 시장에서 이미 상용화가 돼 있는 차량을 국내에도 개발하면 좋겠다 해서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산의 타타대우가 생산하는 상용차 공장. 이곳에서 개발한 LNG 화물차는 미세먼지가 거의 없어 전기 트럭과 수소 연료전지 트럭으로 가는 가교가 될 전망인데요.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총 6개의 물류운송사와 LNG 화물차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특히 LNG 화물차는 경유차 대비 미세먼지 99%, 질소 산화물 96%, 이산화탄소 19%의 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디젤차하고 그 특정 구간에서 나오는 그 CO2량을 비교한 총량 기준으로는 한 20% 정도는 절감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LNG 화물차는 경유 차량과 달리 요소수가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며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 배출에 관한 정부 규제 및 국제 기준에도 적합하죠. LNG 화물차는 수소 모빌리티로 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LNG 차량을 지금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해서 지금 시장을 한번 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LNG 차량은 디젤을 가장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차량, 그 다음에 경제적인 차량으로 지금 딱 기준 자체가 잡혀있기 때문에 만약 특정 조건만 쉽게 만들어주면 가장 단기간 내에 지금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선도업체로 좀 진행하고 싶습니다. 예.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원자력 역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열린 2021 한국원자력 연차대회에서는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위기 시대 속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그 전환의 가속화 문제, 뭐 거기에는 이제 원전도 포함되는 그런 문제들은 좀 국민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하고 또 정부로서 납득해야 될 것은 납득하는 노력을 더 하고 전문가들과 과학에 기반을 둔 그런 토론을 해서 바른 결정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을 필두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수인데요. 원자력 역시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 탄소 제로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021 원자력 에너지 산업전이 동시에 개최됐는데요. 원자력 활용 분야 일자리 박람회 등 부대 행사는 물론 연료전지 및 수소 분야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금과 기술력을 투자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기술은 협력 생태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다 무상으로 기술 이전들을 해가지고 전체 사회가 건전하게,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가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ES 정령의 앞장을 서고 있고요. 우리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산업 생태계 활로를 찾기 위해 해외 판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1 세계 원자력 전시회. 프랑스 원자력 산업협회가 개최하는 세계 최대 원자력 전시회로 올해에는 62개 국가에서 약 700개사 2만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Oui, on a choisi pour cette édition 2021 des thèmes novateurs. Alors d'abord, c'est la contribution de l'énergie nucléaire à une économie décarbonée et pour un avenir responsable. Et il y a 3 thèmes principaux qui sont l'hydrogène, les petits réacteurs modulaires et advanced réacteurs et également la gestion des déchets.
특히 프랑스는 소형 모듈 원자로와 같은 최신 원전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원자력 스타트업 전략입니다. Je pense que l'avenir de l'énergie nucléaire est encore vaste, puisqu'en fait, il y a à la fois des réacteurs avec une technologie qui est bien mature, bien connue et qui peuvent être installés tout de suite, mais également il y a des startups qui développent des nouveaux réacteurs, notamment des SMR, et également dans un avenir encore plus loin, des réacteurs de génération 4, mais également la fusion nucléaire. Donc je pense que de manière globale, l'énergie nucléaire a un rôle à jouer pendant encore longtemps pour que les humains puissent avoir de l'énergie et de l'énergie décarbonée. 원자력은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주고 수소 경제 전환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내에서만 2,600여 개의 기업을 통해 일자리 22만 개를 창출하며 연간 500억 유로, 한화 약 67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u nucléaire, non pas de valoriser uniquement le nucléaire au détriment des renouvelables, mais de montrer qu'on peut bâtir un équilibre entre le nucléaire et les énergies renouvelables. Nous devons, nous, la filière énergétique française, retrouver le sens de l'équilibre et défendre un équilibre entre les énergies renouvelables et le nucléaire. 또한 탈화석 연료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저탄소, 저비용, 고효율인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원자력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에 나선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다시 원자력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한국 수력원자력 역시 협력 중소기업 10곳에 홍보 부스를 운영. 이번 전시회를 통해 약 70여 건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되며 향후 수출 기회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한수원은 국내 원자력 생태계 맏형으로서 팀 코리아를 이끌고 여기 왔습니다. 한수원은 우리 협력 기업들이 지난 40년, 50년간 지원을 잘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어 왔고 앞으로 여기에 참여한 협력 기업들이 상담을 잘 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그렇게 해서 우리 생태계가 유지 발전이 될 것이고 현지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침체되어 있는 원전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외 판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국 수력원자력은 앞으로도 협력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협력 기업들의 내공과 실력을 같이 홍보를 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것이 국내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자력 협력 기업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프랑스는 다양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 중 최근 들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수소 에너지죠. 프랑스도 그 수소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는 국가수소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수소법을 만든다라고 그 수소차, 그다음에 수소 시장 발전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국 간의 그 관련 분야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충전소 건설이나 그다음에 수소 트럭 그 상용화 그 시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수소 분야 관련 협력은 상당히 그 진행되고 있고 장래가 굉장히 밝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소 에너지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인프라 확충이 필수인데요. 프랑스 정부는 2020년 9월 청정 수소 국가 전략에서 향후 10년간 수소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70억 유로의 재정 투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n octobre dernier, lorsqu'il a présenté son programme France 2030, auquel se sont ajoutés 1,9 milliard d'euros. Donc au total, un peu plus de 9 milliards d'euros
Si on ajoute les sommes qui sont dans d'autres programmes pour développer l'aérien, pour développer la mobilité, c'est plus de 10 milliards qui seront alloués au développement de l'hydrogène par le gouvernement français jusqu'en 2030.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수소 생산 과정에 온실가스 발생이 없어야 하고 경제성도 갖춰야 하는데요. 이에 프랑스는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 생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북서부 르 크루아시크시 해안가의 작은 마을. 이곳에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2017년 10명의 직원들과 함께 설립한 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린 수소 생산업체 라이프사인데요. Et Life est une entreprise qui a pour objectif de produire de l'hydrogène. Ce que l'on fait tous les jours, c'est que l'on conçoit des projets sur de l'hydrogène vert, on investit dans nos projets, on construit nos usines et ensuite on va vendre l'hydrogène que l'on produit à nos clients. 이들은 2메가와트 용량의 부유식 해상 풍력을 비롯해 파도와 태양광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과 연결해 수소를 생산합니다. 오는 2024년이면 생산 공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후 더 많은 그린 수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Donc aujourd'hui ici à Bouin, notre premier site qui est relié sur les éoliennes, on a une capacité de production qui est 300 kg par jour, que l'on va monter très rapidement à plus d'1 tonne par jour.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이뤄가고 있는 만큼 해상 풍력 등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Alors nos projets pour l'avenir, ils sont assez importants. Notre objectif premier, c'est de devenir un acteur important dans la production d'hydrogène et dans la vente d'hydrogène sur le marché. Et notre projet n'est pas de rester uniquement en France. On a aujourd'hui des projets qui se développent un peu partout en Europe, notamment au Danemark, avec un très gros projet de plus de 100 MW. 유럽 및 프랑스는 화학 공정 부산물로 만드는 수소가 아닌 그린 수소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유럽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이러한 수소 기반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그 글로벌 그 수소 생산과 공급이 이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 부문과 산업 부문이 그리고 모든 경제 주체가 합심해서 전 부처가 기존의 그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각 경제 주체들이 재생에너지 투자와 그 이용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적극 나선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처럼 세계 각국은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구현을 위해서 수소 에너지에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탄소 중립 전략의 핵심 에너지는 수소입니다. 그린 수소의 경우에는 경제성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린 수소 생산에 따른 그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있어서의 투자, 생산 활동에 있어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든지 녹색 금융을 지원해주는 녹색 분류 체계에 그 그린 수소를 포함시킨다든지 하는 제도적 지원 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열린 2021 수소 모빌리티 쇼는 수소 생산부터 유통, 저장까지 국내 수소 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행사 기간에는 국내 많은 기업들이 수소를 중심으로 펼쳐질 새로운 에너지 로드맵에 적극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분야도 무척 다양합니다. 화학 관련 기업들은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운송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고, 소재 기업은 수소를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게 운송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죠. 특히 국내 한 기업은 액화 수소 플랜트와 충전소를 중심으로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3D 영상과 전시 모형 등을 통해 액화 수소 시대의 미래상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효성은 충전소 사업을 시작으로 수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화학 그룹에서 나오는 부생수를 활용해서 액화수소를 제작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효성은 일산 30톤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린 수소를 바탕으로 한 수소를 생산해서 액화 플랜트를 약 하루에 9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수소 연료 전지가 탑재된 상용차들이었습니다. 국내 한 자동 완성차 업체는 미래 장거리 물류를 위한 무인 운송 시스템 콘셉트 모빌리티 트레일러 드론을 최초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트레일러 드론은 1회 충전으로 10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어 화물 운송, 건설, 소방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대표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전기와 수소, 융복합 충전소인 복합 에너지 허브를 선보였는데요. 이건 새로운 형태의 분산 전원 시스템으로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관리소를 기반으로 해서 열, 전력, 수소를 생산하는 복합 에너지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융복합 충전소 같은 경우 다른 충전소와는 다르게 자체적으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자체적으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충전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복합 에너지 허브는 동일한 양의 전력을 만들 때 연간 11,500톤의 탄소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1 수소 모빌리티 쇼는 수소 산업 확대에 대한 국제 공감대를 확인하고 수소 기술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기업들은 탄소 중립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최대 에너지원인 수소에 집중, 새로운 미래 전략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특수한 분야의 산업계에 쓰이는 특별한 에너지원이 아니고 앞으로 탄소 중립 시대와 겸해서 향후에 현재 화석 연료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가야 되는 가장 중심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탄소 중립 시대에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산업계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는 향후에 화석 연료의 퇴장과 함께 새로운 탄소 중립 시대의 에너지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는 산업계는 물론 우리 미래 세대에게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탄소 중립 뮤지컬 공연을 진행하며 미래 세대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전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어린 아이들을 위한 뮤지컬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뮤지컬은 에너지를 마구잡이로 써버리는 악당으로부터 북극곰과 지구를 구하기 위한 솔라맨의 여정을 다루고 있죠. 무거운 주제지만 어렵지 않게 전달하고 아이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에너지가 왜 중요한지 쉽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주제가 에너지여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요. 뮤지컬을 통해서 이렇게 뭐 주인공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러니까 재밌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기억에 남아서 에너지를 절약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지구를 뭐 도와줄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남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서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인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구온도 상승의 속도가 늦춰야 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게 에너지원을 변화시켜야 한다. 에너지 부문의 전환과 시스템 혁신은 가장 중요한 탄소 중립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재생에너지 생산뿐만이 아니고
에너지의 수요를 좀 적극적으로 절약하는, 절감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탄소 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구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에너지 전환의 노력은 더 늦기 전에 이루어져야